초록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 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 아주 먼 옛날에 하늘에는 옥황상제가 살았습니다. 하늘은 이 옥황상제에게 온갖 동물을 지배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내려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도 요물도 그의 앞에서는 무릎을 꿇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옥황상제는 모든 생물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힘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지게 된 옥황상제가 왕위에 즉위하여 이 능력으로 인간사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힘썼으니 온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연회에서 술에 얼큰이 취한 옥황상제가 기분이 좋아져서 신하들과 온갖 신령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과 함께 잔치를 즐기고자 하였습니다. 옥황상제의 한 신하가 신령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고 이름을 불린 신령들이 어디선가 나타나 옥황상제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와 주었군. 고맙구만. 고마워. 오늘 아주 기분이 좋은 날이로구만. 오늘 기분이 좋으니 모두 즐겁게 보내게. 그런데 옥황상제가 인사를 하는 신령들에게 답례를 하고 가만히 살펴보니 내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조는 옥황상제에게 세상일을 전하는 구관조였습니다. 항상 하늘을 날아다니며 인간사를 관찰하고 옥황상제에게 보고하는 새였습니다. 아니 어찌 뇌조는 오지 않는 것인가? 내 부름을 듣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부름을 듣고도 무시한 것인가? 이런 괘씸한 건 내 무처가 겪었만. 기분이 상한 옥황상제는 당장 뇌조를 잡아들여 벌을 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옥황상제의 명령이 떨어지고 얼마 후 뇌조가 스스로 날아와서 머리를 조아리며 옥황상제에게 말했습니다. 온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시는 옥황상제님이시여.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늦게 온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말을 들어봐 주십시오. 뇌조의 말에 옥황상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뇌조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달 전쯤의 일입니다. 저는 옥황상제의 은덕을 충족히 입는 터라 아무런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지 못한 인간들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혼자 결심하였지요. 세상 곳곳을 두루 돌아다니며 아직도 대왕의 은덕이 펼쳐지지 못한 곳이 혹시나 있지 않나 알아봐야겠다고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던 중에 동쪽에서 알 수 없는 이름의 도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가 있는 나라는 참으로 놀라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온통 황금으로 뒤덮여 있고 금이 아닌 은과 그 밖의 다른 재물들이 모두 다 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웠지요. 거기다가 경치는 어찌나 좋던지 나무도 숲도 온통 인간사가 창조된 원래의 상태로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활을 쏠 줄도 모를 뿐더러 전쟁이란 말조차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군요. 참으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천만여왕이라고 불리운다고 하더군요. 만약 대왕께서 명령하신다면 제가 다시 날아가서 천만여왕을 데려다가 대왕 앞에 대령하겠나이다. 뇌조의 이야기를 다 들은 옥황상제는 자신이 알 수 없는 이 나라에 대해 궁금하기도 했고 또 그곳에 여왕이라는 사람도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뇌조의 제안을 따르기로 하고 한 신하를 시켜서 여왕을 초청하는 서찰을 쓰게 하여 그것을 뇌조의 날개에 매달아 주었습니다. 좋다 그리하거라. 그 알 수 없는 나라의 여왕을 이곳으로 데리고 오도록 하거라.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천만여왕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뇌조는 옥황상제의 명을 받고 그 알 수 없는 나라로 향해서 날아갔습니다. 한편 알 수 없는 나라에서는 아침 일찍 여왕이 정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신하가 여왕에게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왕폐하, 요즘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느냐? 이처럼 풍족하고 평안한 나라에 무엇이 안 좋은 일인가? 그러자 신하가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그것이 이 나라가 너무 풍족하고 태평해서 그런 것입니다. 너무 여유롭다 보니 사내건 아녀자건 할 일이 없어서 밤새 놀고 먹고 하고 일부 백성들은 노름에 빠지거나 게을러 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탐욕한 사내들은 가정 있는 아녀자를 희롱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여왕폐하, 어찌해야 이걸 막을 수 있을까요? 여왕님의 현명한 해안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여왕은 잠시 생각에 잠기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나라 전체에 방을 붙이고 안 좋은 일을 3번이나 한 자들은 누구든 이 마을에서 추방한다. 1번을 실수, 2번은 재미, 그러나 3번은 중독이다. 그런 자들이 선량하고 부지런한 백성들을 물들인다. 그런 자들은 가차없이 마을에서 쫓아낸다. 처음부터 뿌리를 뽑지 않으면 곰팡이처럼 이곳저곳에서 번식할 것이다. 여왕은 아주 강한 어조로 신하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왕 말대로 하나둘씩 마을에서 쫓겨나는 백성들이 생기자 그런 안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줄었습니다. 이런 태평성대의 나라에서 쫓겨나는 것은 이 나라 백성들에게는 사형선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 이상한 것이 있어서 여왕이 놀라 하늘을 보았습니다. 내조가 옥황상제의 명에 따라서 천만여왕의 머리 위를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것이 무엇이지? 처음 보는 이상한 새가 하늘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야. 이런 신기한 새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하늘 끝에서 처음 보는 새가 나타나는 것이 참으로 기이하고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뇌조의 몸집이 아주 커져서 밝게 빛나던 태양이 새에게 가려져서 순식간에 주변은 칠흑으로 변하고 모두 어두워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둠에 놀란 여왕이 대신들을 불렀고 함께 깜깜해진 하늘을 바라보고 걱정하고 있을 때 뇌조가 몸이 다시 작아져서 천만여왕 앞으로 내려와 앉았습니다. 여왕은 뇌조의 날개에 편지가 매어 있는 것을 보고 새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서찰을 나에게 주려고 내가 온 것이니. 여왕의 말에 뇌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날개를 여왕에게 내보였습니다. 여왕은 궁금한 마음으로 서찰을 풀어서 읽어보았습니다. 서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나라의 여왕과 신하들이여 반갑소이다. 지금 이렇게 서찰로 우호의 인사를 드리는 사람은 옥황상제여. 하나님은 내게 이 세상에 온갖 힘을 주셨다오.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생명들과 나라들은 모두 내게 예를 표하고 내 보호 아래 살고 있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단 한 나라 당신들이 나라만 내게 인사조차 없던 것이여. 만일 여왕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나에게 예를 표한다면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내리지 않은 존중과 보호를 해줄 것이요. 허나 만약 그대의 나라가 나의 말에 거역한다면 나는 천지신명을 동원하여 당신이 왕국을 어렵게 할 것이요. 또한 수많은 메뚜기를 보내어 나라의 전답을 모조리 밟아 망가뜨리라고 시킬 것이요. 어떻게 하겠소?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는 모두 여왕 당신에게 달렸소이다. 옥황상제의 편지를 다 읽은 여왕은 즉시 대신들을 불러 모아 옥황상제의 편지 내용을 말해주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옥황상제라는 이름의 왕은 들어본 적조차 없습니다. 그의 서찰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대신들은 옥황상제의 위협에 넘어가지 말라고 여왕을 설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왕은 이 편지를 가져온 뇌조를 생각하며 옥황상제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신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황상제를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왕은 온 나라에 공고를 내어 사공들을 모았고 많은 배에 값진 보물들을 가득 실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뇌조가 말한 곳으로 항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드디어 여왕은 옥황상제의 궁이 있는 하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왕이 옥황상제에 도착했다는 소식에 옥황상제는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나는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 무척 궁금했었소. 그런데 그대의 아름다움은 다른 여자의 아름다움과 다를 바가 없으나 그대의 심성은 어떤지 모르겠소. 그러자 여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어찌 처음 보는 사람의 심성을 알겠습니까? 옥황상제여, 저는 대왕께서 무척 현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정말인지 알고 싶어 이렇게 왔습니다. 대왕께서 편지에 말씀하신 으름장은 별로 무섭지 않지만 만약 소문대로 대왕께서 그토록 현명하신 분이라면 저희가 마땅히 예를 표하려 합니다. 이제 3가지 수수께끼를 내겠습니다. 만약 그것을 알아맞추신다면 정말 왕께서는 소문 그대로 현자이심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아맞추지 못하신다면 대왕은 그저 으름장을 놓는 다른 나라의 왕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렇소, 좋소이다. 수수께끼를 내보시오. 내가 보통의 왕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소. 그럼 첫 번째입니다.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층에서는 불이야하고 모두 난리가 났고 2층에서는 물난리가 났다고 모두 화들짝 놀라며
그 위층에서는 안개 때문에 앞이 안 보인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런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은 도대체 무엇인지요? 아래층에서는 불이야하고 모두 난리가 났고 2층에서는 물난리가 났다고 모두 화들짝 놀라며 그 위층에서는 안개 때문에 앞이 안 보인다고 아우성이다. 여왕의 물음에 옥황상제는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물이 끓고 있는 냄비이지요. 아래서는 군불이 타고 있고 그 위는 물이 펄펄 끓고 있죠. 그리고 물이 끓는 연기가 그 위를 온통 덮지 않겠소. 역시 보통이 아니시군요. 하지만 아직 2개 남았답니다. 여왕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음 수수께끼를 내었습니다. 물고기에서 나와서 먼지를 먹고 반죽같이 되어 집안 여기저기 붙어 엿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물고기에서 나와서 먼지를 먹고 반죽같이 되어 집안 여기저기 붙어 엿보는 것이 있다. 옥황상제는 이번에도 아주 잠깐 생각하고는 바로 답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집을 지을 때 바르는 악교라는 것이요. 물고기의 뼈에서 만들어져서 이것저것 섞어서 집을 지을 때 여기저기 붙이지요. 여왕은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문제를 냈습니다. 그럼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갈대처럼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다가 바람이 불면 좌우로 흔들리며 크게 울부짖습니다. 부자에게는 명예를, 가난한 사람에게는 수치심을, 죽은 사람에게는 장식이며 살아있는 자에게는 고통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갈대처럼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다가 바람이 불면 좌우로 흔들리며 크게 울부짖는다. 부자에게는 명예를, 가난한 사람에게는 수치심을, 죽은 사람에게는 장식이며 살아있는 자에게는 고통이 된다 이 말이군. 그러자 옥황상제는 이번에는 고민조차 하지 않고 답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못이요. 들판에서 모시가 자랄 때는 머리를 늘어뜨리고 있다가 돛에 달면 바닷바람에 포효하듯 울부짖고 모시로 만든 좋은 옷을 입은 부자는 의시되며 자랑하고 모시 누더기를 입은 가난한 사람은 부끄러워하며 모시로 만든 삼배 옷을 입혀 죽은 자를 감고 장식을 하며 모시를 꼬아서 형벌을 받는 사람을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합니다. 옥황상제의 대답을 조용히 듣고 있던 여왕은 지혜로움에 몹시 감탄을 하였습니다. 정말 듣던 대로 대단하시군요. 저는 이제껏 대왕만큼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대왕께서는 역시나 이 세상을 다스릴 만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대왕의 예를 표하고 제 나라 백성들이 대왕을 칭송할 것입니다. 고맙소. 잘 되었구려. 자, 내가 직접 안내를 해주겠소. 함께 궁전을 보고 여왕의 나라를 어찌 다스리는지 이야기 좀 나눠봅시다. 예, 그러시지요. 저는 이 세상의 나만의 나라에서 최고의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저 같은 인간 위에는 더 높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저희 백성들에게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착한 성심으로 살 것을 가르치겠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았는데 모든 인간사를 나는 볼 수가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여왕의 나라는 볼 수가 없었소. 그것은 여왕이 나라와 백성들에게 충분히 성심껏 하였기에 내가 굳이 보지 않아도 되며 볼 수도 없었던 것이요. 여왕께 간청하오. 앞으로도 지금처럼 백성들을 잘 돌봐주시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여왕의 나라가 나한테 보인다면 그것은 아마 여왕이 없어서 그럴 것이요. 그러니 여왕께서 미리 좋은 제목의 후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들은 여왕은 가지고 온 보물들을 망설임 없이 옥황상제에게 바치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옥황상제의 말대로 백성들에게 성군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나라는 옥황상제뿐만 아니라 사람들 눈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도 정말 옛날 이야기에만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인간사를 관리하는 게 옥황상제라 했는데 그것은 권성징악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구독은 공짜입니다.